뇌수용 감각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죠. 뇌와 몸의 아주 중요한 양방향 소통 채널이에요. 네, 우리 몸에서요, 뇌와 몸을 연결하는 소통 채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신경 전달을 통한 소통 채널인 거고요. 또 하나는 혈액 순환을 통해서 소통하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신경 전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뇌신경세포, 뉴런의 이미지를 갖다 놨는데요.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서로 연결돼서 소통을 하면서 그 신호가 우리 온몸으로 다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과 소통하는 대표적인 채널이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 그리고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주로 이 몸속의 장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각 신호들을요, 척수를 통해서 뇌로 보내주는 경로를 따르게 되고요. 자율신경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바로 자율신경계거든요. 그래서 왜 그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날 때 항진되는 게 교감신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이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항진된 교감신경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부교감신경을 높여서 이완하고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바로 자율신경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몸속 장기하고요, 뇌가 소통하는 데는요, 물론 교감신경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부교감신경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 중에서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가 어떻게 보면 뇌수용 감각, 이 뇌와 몸이 소통하도록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말은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거든요. 둘 다 올라가거나 둘 다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된 상태일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부교감신경이 올라갈 수가 없죠. 교감신경 위에서 내가 대장이야 이러고 있어서 부교감신경은 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 부교감신경에 속하는 미주신경도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까요? 못할까요? 힘을 못 펴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미주신경이 어떻다고요? 뇌수용 감각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 스트레스 자극 계속 가서 점점 더 교감신경의 힘이 세져요. 그러면 뇌수용 감각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뭔가 큰일이 나도 엄청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요. 이 내수용 감각에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내수용 감각이 어떤 기능들을 했죠?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또 감정에도 관여를 했잖아요. 우리 행동에도 얘가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인 건강 상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수용 감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수용 감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행동이요,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반응이나 어떤 습관 아니면 패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요. 우리 몸의 혈관은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안 간 데가 없이 전체 다 뻗어 있잖아요. 이 손끝까지도 아주 얇은 혈관들이 길을 내가지고 혈액을 공급해 주고 있죠. 네, 그리고 그 혈액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생명유지에 정말 필수적인 산소도 공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노폐물들은 또 싹 수거해 가는 것도 이 혈관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단순히 산소를 전달해주고 노폐물을 다시 수거해 가는 기능 말고도요, 이 혈액순환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요. 혈관 속에, 그 혈액 속에 함께 둥둥 떠다니면서 온몸을 순환하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걸로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면역세포 어떤 거 떠오르시나요?
아마 가장 유명한 면역세포는 백혈구 아닐까요? 네. 백혈구도 물론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저마다의 이름이 있는데 그냥 우리 여기서 백혈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이게 피날 때 출혈을 먹게 해주는 거 있죠. 혈소판도 있고 또 단백질, 중요한 단백질 성분들도 그 혈액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전해질들이요. 네. 이 신경 전달에도 전해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나트륨, 칼슘, 칼륨. 특히 얘네들이 진짜 중요한데요. 또 얘네들도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세포가 필요로 한지, 그게 너무 많은지 그걸 봐서 얘네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혈액에서 빼주기도 하고 너무 많아 하면은 얘네들이 수거해 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 균형이 잘 맞을 때 이 신경세포들이 온전하게 제대로 그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게 돼요. 문제없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관계도 되게 밀접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호르몬이요. 이 호르몬도요. 나오는 우리 몸의 호르몬이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그 내부 장기는 다 다르죠. 어떤 호르몬은 갑상선에서 나오고 어떤 호르몬은 뭐 부신에서 나오고 어떤 호르몬은 생식기관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호르몬은 심장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거 위에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호르몬들이 제각각 나오는 장기들이 또 다양해요. 근데 얘네들이 가진 공통점이 뭐냐면 이 호르몬들이 그 장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움직이는 통로가 있어야 되죠. 그 움직이는 통로가 바로 또 혈관인 거예요. 그래서 혈액의 흐름 속에 얘네들이 합류를 해서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 기관, 표적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관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에서 아무리 제대로 분비가 돼도 어떻게 되겠어요? 호르몬이 일해야 되는 그 표적기관으로 갈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돼도 호르몬 작용이 제대로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없겠죠. 네,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양소들이요. 이 영양소들이 얼마나 우리 몸 곳곳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잘 전달이 되느냐가 우리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내부 장기들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지, 얼마나 쾌적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뇌로 보내는 신호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 장기가 뭔가 영양소도 결핍이 되고요. 막 뭔가 염증이 생겼는데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하러 오지도 않아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이런 신호들을 뇌로 더 많이 보내게 되겠죠. 그럼 뇌에서는 그런 신호들을 종합해서 어떤 감정들을 더 많이 산출을 해내게 될까요? 뭔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감정들을 더 많이 산출을 해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뇌와 몸이 소통하는 채널. 크게 신경 전달을 통한 채널이 있고 혈액순환을 통한 채널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소통 채널을 통해서 결국은 내부 장기에서 뇌의 어느 부분으로 그 정보가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도달을 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그 정보들이 전달이 되는가. 그거를 같이 볼 거예요. 그게 바로 내수용 감각 처리 장소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제시한 곳이요. 시상, 뇌섬엽, 전대상 피질, 감각 운동 피질이요. 다 우리 대뇌 속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우리 대뇌 속에, 우리 뇌 속에 이 네 군데로 주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해서 그걸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나 반응을 산출해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시상이에요. 영어로는 살라무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뇌를 살짝 투명하게 표현한 그림이 있죠. 이 그림에서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거 네,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죠. 눈에 너무 확 띄죠. 이 부분이 바로 시상이에요. 시상이 하는 역할은요. 감각의 문지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왕이 있고 영주가 있고 성이 있어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고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문지기를 볼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문지기의 역할은 뭔지 대충 짐작은 하잖아요. 뭐예요? 뭔가 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왕을 해칠 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의심이 된다. 그럼 그 사람 들여보내요? 안 들여보내요? 안 들여보내죠. 문 밖으로 내쫓잖아요. 뭔가 안전한 사람들만 문 안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검문소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감각의 문지기 시상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무엇을 그렇게 검열을 하느냐? 검열이라고 하니까 조금 단어가 그렇긴 한데, 무엇을 이제 검문을 하느냐? 정보예요. 어떤 정보냐면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예요. 네. 시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과 청각.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이요. 이 시상에서 걸러져요. 너는 대내로 들어가도 돼.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저리 가. 너는 들어가도 돼. 넌 왜 왔니? 너 필요 없어. 저리 가. 이렇게 그 감각들을 하나하나 분류해가지고 우리 뇌로 올려보내서 얘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애들만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기, 시상이라는 문지기를 통과하지 못한 거는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디 길을 가는데요. 나랑 같이 가던 친구는 뭘 봤대요. 근데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나는 길 가다 무슨 냄새 맡았거든요. 분명히 맡았는데 내 친구는 뭐야, 아무 냄새도 안 났어. 이런 경우요. 뭐 다른 그런 감각 정보들도 네,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살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나요? 나는 분명히 봤는데 못 봤대.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못 들었대. 나는 분명히 냄새를 맡았는데 왜 냄새를 못 맡았지? 못 맡았지? 이런 것들이요. 이게 저마다의 뇌 속에서 이 시상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상이 걸러내서 그럼 너 들어가지 마? 이렇게 못 들어간 이 정보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분분한데요. 저는 그 설을 믿어요. 믿는다고 해야 되나? 그 설이 더 공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 우리 무의식에 차곡차곡 저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시상을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그 문제니까요. 이 시상을 통과해서 뇌에서 어떤 정보로 통합이 돼서 이게 처리가 되어야지 그게 감각으로 만들어지고 우리의 행동,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감각의 문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시상입니다. 그럼 이 시상이 고장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사실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중에서 아주 일부만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 시상 덕분에요. 많은 정보들은 분명히 우리의 뇌로 전달이 되지만 이 시상에서 다 걸러내서 버려지게 돼요. 우리가 버려지게 된 거는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 우리의 인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시상이 이 일을 어떤 이유로 안 하게 됐어요. 못 하게 됐어요. 제대로 못 하게 됐어요. 그냥 내 오감이 받아들인 모든 정보들이 뇌로 폭주해요. 네. 정보가 많아졌으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아챌 수 있고 더 뛰어난 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가 폭주하게 되면요.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게 돼요. 이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서 소리도 뒤죽박죽이 되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뒤죽박죽이 되고 촉감이나 후각도 뒤죽박죽이 돼서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돼요. 네. 저는 그 혼란스러운 세상을 아주 음악이 시끄럽고 어두운 공간에서 주로 경험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시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나의 일상이 바로 그런 경험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제가 아로마 세라피스트이다 보니까 이 시상 얘기를 하면서 후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추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후각은요, 그러니까 냄새요. 냄새는
그것도 오감을 통해서 전달되는 외부의 감각이기 때문에요. 시상이라는 감각의 문지기를 통과하기도 하지만요. 얘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되뇌로 들어가는 통로도 따로 있어요. 다른 감각은 없는데 후각만 그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문지기를 피해서 그냥 뇌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각, 냄새가 우리의 감정에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아로마 세라피스트로서 붙이고 싶어서 붙인 사족입니다. 그래서 시상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몸속의 장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몸속 장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 정보를 시상이 전달을 받아서 이제 이게 대뇌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몸속의 정보도요. 아무리 열심히 전달을 해줘도 시상이 전부 다 이 뇌에 필요한 곳으로 전달해 주지는 않겠죠. 그것도 걸러내겠죠. 그 다음에 뇌섬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옆에 그림에 보면은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그 부분 찾으셨나요? 양옆에요. 좌우 양옆에 인슐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주황색 입술처럼 그려진 부분 있죠. 네, 여기 이 인슐라가 뇌섬엽이거든요. 뇌섬엽이 또 이 내수용 감각과 감정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드라마에서도 이 뇌섬엽에 관한 이야기, 소재가 등장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 뇌섬엽과 관련돼서 소시오패스가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소시오패스 캐릭터로 나온 사람. 황시목 검사. 이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조승우 배우님이 황시목 검사 역할을 했었는데요. 비밀의 숲이요. 저 그 드라마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 황시목 검사가 어렸을 때 청각이 너무 과민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뇌의 어떤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돼요. 그 어떤 부분이 바로 뇌섬엽, 인슐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그 폭주하는 청각 기능은 정상 상태로 회복이 되는데 대신에 수술을 하고 나서 사람의 감정을 못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황시목 검사가 소시오패스다 요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이 뇌섬엽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내부와 외부 감각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허브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부, 우리 몸속에서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올라온 정보들 있죠. 그리고 외부, 오감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정보들 있죠. 얘네들이 이 인슐라라는 정류장에 모여서 서로서로 소통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면은 이제 어떤 스위치가 켜지게 돼요. 이 정보들이 뇌에 필요한 곳곳으로 가서 뇌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작용들을 하게 돼요.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생각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요. 감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고 어떤 행동, 어떤 반응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스위치가 있는 부분이 이 인슐라예요. 그러니까 인슐라에 이런 정보들이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서 이 스위치가 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합을 해서 결국은 산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이라는 거를 그 비밀의 숲 드라마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거 드라마니까 허구 아니에요? 라고 혹시 말하실까요? 하지만 예, 이 내성배움에 관한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뇌선미업으로 우리 몸속에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장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장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정보가 인슐라, 뇌섬엽으로 올라가고요. 외부에 오감으로 느끼는, 오감으로 알아채는 외부의 그런 감각 정보들이 인슐라로 가서 둘이 만나요. 그러면은 그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 뇌는요, 인슐라라는 부분은 지금이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구나, 어떤 상태 속에 있구나, 내가 여기서 어떤 감정을 산출해내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면, 어떤 행동을 산출해내게 되면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나의 생존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구나.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산출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위험을 평가하고 결과를 예측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산출이 된 거. 그게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생존에 유리한 아주 최적의 상태인데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편안하고 이완되고 행복하고 들뜨고 즐거운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위험을 평가하고 결과를 예측했더니요. 큰일 났네. 이거 죽을 수도 있겠네. 이거 몸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 생존에 아주 불리한 상황이야. 이렇게 결과가 예측되면요. 평가가 되면 어떤 감정들이 산출이 될까요? 두려움, 불안, 이런 감정들이 산출이 되겠죠. 혹은 뭐 분노나 이런 감정이 산출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선택이나 행동을 실질적으로 밖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관장하는 게 바로 뇌섬엽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대상 피질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 제 얼굴을 좀 치워야겠네요. 네. 전대상 피질. 여기 anterior cingulate 콜텍스라고 돼요. 이 콜텍스는 우리 몸의 그 기관들을 지칭하는데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냥 껍데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 자체가 껍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껍데기 부분은 다 콜텍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안테리어 포스테리어가 있어가지고 안테리어는 앞쪽, 포스테리어는 뒤쪽,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대상의 껍데기라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이에요. 안테리어 싱귤러리티 콜텍스. 지금 제 밑줄 쳐놓은 거 따라가 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전대상 피질이거든요. 근데 전대상 피질의 위치가요, 되게 재밌어요. 네. 여기 이 안쪽 있죠. 여기가 변형계예요. 여러분 변형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원초적인 감정과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 변형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형계에 있는 게 이게 아미그달라, 이게 편도체라는 거고요. 여기 히포카포스, 이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해마예요, 해마. 그래서 편도체가 뭔가 생존에 필요한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들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부분이고요. 이 해마 부분, 히포캄퍼스 이 부분은 기억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해마의 뇌세포들이 많이 죽게 되면은 기억 상실, 치매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변형계의 주된 그런 작용을 하면서 어떤 그 생존에 직결되는 원시적인 감정들이 기억과 결합을 해서 강력한 그 감정적 기억, 감정적 반응, 감정적 습관이나 패턴이 창출되게 하는 게 바로 이 변형계인 거예요. 네, 근데 이 변형계랑 붙어 있죠. 예, 이렇게 딱 닿아 있어요. 이 전대상 피질이요.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이요.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 프론탈 콜텍스라고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의 껍질 부분이요. 네. 여기가 뭔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사춘기에는 이 전두엽이 회로가 다 그 신경회로가 다 끊어지고 새로 연결이 되는 그 대단히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네. 그런 사춘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네. 우리 중2 아이처럼, 우리 중2의 딸처럼, 중2의 아들처럼 행동을 하겠구나.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기능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마음에 확 와닿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아이들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요.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아주 절실히 피부에 이게 확 와닿습니다.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주인공은 전대상 피질이잖아요. 이 전대상 피질이요. 전두엽이랑 변형계 사이에 끼어 있어요.
때 이 변형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원초적인 감정적인 기억, 감정적인 반응, 감정적인 패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고요. 여기 전두엽 피질이요. 보라색 부분, 이 부분은 인간답게 해주는 어떤 인간의 인지 기능,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 기능, 사고 기능을 관장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 사이에 끼어서 이 두 개 사이의 기능을 서로 연결하고 조절하는 곳이 전대상 피질이에요. 그러니까 정서 기능과 인지 기능을 통합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너무 감정적이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나 감정에 메말라서 이성에만 치중되지도 않게 그걸 조절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대상 피질은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정서 조절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부분이 또 이 전대상 피질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적응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해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머리로만 해결할 수도 없거든요. 감정과 이 머리가요. 이성과 감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균형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가장 좋은 반응을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시적인 감정들이 뭔가 인간다움과 연결이 되어서 사회적인 감정을 학습하고 공감 능력을 갖게 되는 것도요, 이 전대상 피질에서 벌어지는 일이래요. 그럼 이 전대상 피질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뇌세포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정서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사회적 감정 학습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공감 능력이 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운동 피질이 있어요. 감각운동 피질은요,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그 뇌의 부위들은요, 물론 각자의 역할들이 조금 다르긴 했어요. 내수용 감각이 거기로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줬을 때 각자의 고유한 역할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했지만, 공통점은 어떤 감정을 산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관여를 하는 거였어요. 그 부분들이요. 내수용 감각 정보를 받아가지고요. 근데 감각운동 피질은요, 네, 말 그대로 신체의 정보를 뇌로 전달해 주는 거. 예, 이 단순한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단순하다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각운동 피질을 통해서 신체의 정보가 뇌로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지 나머지 부분들이요,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그 뇌의 부분들도 온전하게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 지금 여기 위에서 머리를 내려다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머리띠처럼 이렇게 둘른 이 빨간색 부분 있죠. 여기가 감각운동 피질,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라는 부분입니다.